근데 아이들은 이게 문제집에 있을 때랑 이렇게 뜯어서 낮장으로 볼 때랑 훨씬 더 시험처럼 느끼긴 해요. 훨씬 더 긴장하긴 하거든요. 같은 영역에서 오답이 많았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도 또 똑같은 영역에서 오답이 몰려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영역이 약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그 사고력 수학 우리 공부해 나갈 때 아이들이 이거를 잘 배운 건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문제집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거를 테스트처럼 활용하시면 학원을 보내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안심하고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키스팩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팩토 교재는 다 이렇게 교재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총괄평가. 제가 이제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 거 이렇게 다 뜯어놓거든요. 물론 뭐 처음 새 교재를 가져오자마자 막 그거부터 뜯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교재가 끝나갔을 때, 그때 이제 교재를 이렇게 요 부분을 뜯어놓는데 이게 지금 원리 A, 원리 B, 원리 C 지금 한 아이 건데 세 개가 지금 다 저한테 있어요. 이건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뜯어놨을까요? 네, 근데 저도 테스트도 하긴 하지만 또 이제 공부를 저랑 이제 쭉 진행하는 친구들이 테스트할 때와 또 약간 좀 편안하게 볼 때와 또 이런 것도 약간 그 실력의 그 편차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은 뭐 좀 더 잘 보는 경우도 있고 긴장하면 되게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좀 편안하면 또 잘 볼 때도 있고 못 보는 아이도 있고 이제 그런 아이들마다 이게 테스트라고 알려줬을 때 본인의 어떤 집중력이나 긴장도를 컨트롤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진짜 실력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까지도 실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걸 뜯어서 A를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원리 A를 내가 풀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뭐 꽤 많이라는 정도가 우리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꽤 많이는 유닛에 우리가 문제가 보통 이렇게 앞에 예제 두 개, 세 개, 세 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 보통은 그런 게 네 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그 복습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약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오답률 우리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 나와도 이게 지금 꽤 많이 틀린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이 이게 약한 건가? 아니면 얘가 문제를 좀 이해하는 그 문제 말을 잘 모르나? 이게 좀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 권이 끝날 때 바로 이어서 이런 걸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다음 아이들은 연령이 이제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논리적 사고는 조금씩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커져서 또 극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시적인 약간의 텀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는 거죠. 원리 A를 끝나고 오답이 좀 있었다. 그러면 원리 B의 중간 이상 정도 넘어갔을 때 그러면 보통 몇 주의 시간이 흐른 후거든요. 아예 원리 B가 끝난 다음에 해도 돼요. 그 교재 진도 자체를 빠르게 나가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 후 내지는 뭐 짧아도 2, 3주 정도 후에 이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근데 이 테스트를 우리가 막 지금부터 테스트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좀 편안하게 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자. 오늘 요것만 풀어보자. 그 요것만 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문제집에 있을 때랑 이렇게 뜯어서 낮장으로 볼 때랑 확실히 이때 훨씬 더 시험처럼 느끼긴 해요. 훨씬 더 긴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답의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가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난이도는 그 영역에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중간 조금 위? 네, 요 정도. 뭐 난이도가 뭐 50이 가운데면은 약간 문제는 난이도가 7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쉬운 것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구성의 평균을 보자면 아주 쉬운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걸로만 10문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약간 그 정도 난이도에서 이제 시험이 그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10개 중에 그럼 이제 아이가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다 맞으면 이제 그럼 괜찮아요. 그냥 고하시면 되고요. 한 개나 두 개까지 이제 괜찮긴 한데 이 한 개, 두 개도 같은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일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같은 영역의 두 개면 그 영역의 오답률 한번 비교해 봐야죠. 근데 그때 문제를 풀 때도 같은 영역에서 오답이 많았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도 또 똑같은 영역에서 오답이 몰려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영역이 약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좀 약한가 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만 먼저 있는 거지. 약한가 봐. 어떤 걸 풀어야 되지? 막 이렇게는 바로 right now 바로 뭔가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시면 학습만 괜히 과중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단하시고 탐구를 이제 나중에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럼 탐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영역의 이제 오답을 또 한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60%인데 한 70에서 80이다.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복습을 뭔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아도 일정의 약간의 그 실력이 향상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왔던 문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에서는 안 틀리고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거에서만 탐구해서 틀렸다. 그래도 그 정도면 여기선 틀렸는데 얘가 좀 맞춰진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아이가 안 거죠. 배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어려운 거는 나중에 다음 단계 레벨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뭔가에 같은 단계의 복습 교재를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오답률이 높았던 영역이 탐구에서도 오답률이 높거나 더 낮으면 이 영역이 이제 향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레벨을 올려서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은 단계에 그 영역만 풀 것인지 아니면 같은 단계의 전체를 다시 풀 것인지를 이제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팩토에서는 9개의 영역이 나오니까 9개 영역 중에 그래도 한 4개 영역이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 같은 단계에 전체 권을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영역이 한두 가지다. 사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보통 많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두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복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 성취도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 기억하셨다가 진행해 보시면 좋고요. 1031은 뒷부분에 뭐 시험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또 체크하는 게 또 이런 방법은 좀 어렵거든요. 네, 요거는 팩토를 하실 때 킨더 말고 키즈부터 이제 쭉 팩토 하실 때 그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팩토 교재 진행을 할 때 엄마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